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이제 곧 이어가지고 1930년대 독립운동부터 이제 볼게요. 자, 1930년대 독립운동 보면, 이게 1930년대 독립운동이 아니고, 그 밑에 거네요. 곧바로 이제 시작했으니까 잠깐만요. 일제시대 사회경제사, 요거부터 이제 할게요. 자, 저번 이제 부산 강의 이어가지고 이번에 대전 강의에서는 자, 일제시대 사회경제사 부분을 이제 시작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청년운동, 소년운동 뭐 각각 보시고 여기 여성운동 있죠? 그래서 여성운동도 우익과 좌익이 이렇게 분열돼 있었는데 그래서 좌우합작 근우회가 이제 탄생이 됐죠? 여기에서 근우회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형평운동이 있어요. 형평운동. 예. 그래서 이제, 조선 형평사를 조직해서 백정의 신분해방 운동을 펼쳤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민족유일당 운동이 있는데, 민족유일당 운동에서 이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요 신간회죠.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그 신간회 결성된 배경, 국외적 배경과 국내적 배경,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신간회 결성에 크게 이제 기여했던 단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정우회, 또 하나가 여기 보이시는 조선민흥회. 그래서 이 두 단체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간회 강령 그 밑에 있죠. 그 외워 두셔야 되겠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외워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끼어놓은 건데, 자 신간회 강령 여기 보면 민족 단결. 기회주의 배격, 정치 경제의 각성 촉구.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외워두시고. 자, 기회주의 배격은, 기회주의는 뭘 여기서 의미하는 거죠? 자치론자를 의미해요. 자치론자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활동 내용들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간의 해소 과정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 내용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주학생항해 운동을 계기로 해갖고, 이 강경파들이 구속이 되죠. 그리고 지도부가 온건파로 다 교체가 돼. 그러면서 이게 이때부터 점점 이제 그 타협주의 경향을 보이게 되니까 자익들이 반발하고 그 다음에 결국 해체가 되죠. 자익들의 얘기는 이걸 해체라고 하지 않고 해소라고 하죠. 해소.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신간의 의의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뭐냐면 제일 합법적인 운동을 하면서 그 좌우 합작 운동을 했다. 그 의의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일제시대 사회경제사 그 밑에 보면 이제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을 볼게요. 자, 민족 실력 양성 운동에서 좀, 볼 게 뭐냐면, 그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이 있어요. 조선 물산 장려 운동. 그래서 조선 물산 운동의 장려의 배경,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간세철폐가 있어요. 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조만식이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물산 장려가 이제 조직을 해갖고 확대됐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근데 이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을 누가 반대했어요? 사회주의 세력들이 반대를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어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조선교육회가 이제 주도를 했고, 고등교육기관이었던 그 대학을 만들자. 예, 그 대학이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제2차 조선교육에 있죠. 결국에는 이제 일제 탄압 때문에 또는 그 당시 이제 가뭄이나 그 다음에 등등 해가지고 모금이 이제 부진했어. 그래서 일제가 이제 이걸 탄압을 하고 나서 그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죠. 경성제국대학을. 자, 그 다음에 문명퇴치 운동으로서 분화도 운동과 뭐 문자보고 운동이 있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이제 농민노동운동이 있어요. 농민노동운동은 패턴이 비슷비슷해. 1920년대하고 30년대가 좀 다르죠, 성격이. 20년대는 생존권 투쟁이야. 경제적 투쟁이고. 근데 1930년대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신간을 해체된 후에 사회주의 사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적색 농민주화, 뭐 적색 노동주화 하면서 점점 가격화돼요. 정치적 투쟁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노동운동은 안 나왔지만 이 농민운동은 예전에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그래서 20년대와 30년대 그 뭐냐면
그 농민운동의 성격 변화, 이런 것도 쓰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노동운동도 같이 연관시켜 나올 수 있으니까 봐두시고, 그다음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그 총괄하는 기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조성 노농 총동맹이야. 예, 이게 1924년에 만들어졌는데, 자 이게 이제 둘로 나중에 분화가 돼요. 1927년에. 그래서 조선농민총동맹과 조선노동총동맹 이렇게 이제 분화된다는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노동운동에서 좀 약간 기억을 할 게 뭐냐면 그 밑에 1929년에 일어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있어요. 이게 일제시대 때 일어난 제일 규모가 큰 총파업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노동운동의 성격도 변화되고, 이 운동은 또 뭐냐면 국내 그 노동단체를 단결시키고, 그 다음에 국외 노동단체와 또 연대를 하는, 좀 약간 국내적인 연대 파업? 그런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그 교과서나 이런 데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잘 많이 실려져 있어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일제시대 문화사를 보자. 자, 일제시대 문화사 이제 볼 게 뭐냐면 교육령 있죠. 조선교육령. 1차 조선교육령부터 해서 4차 조선교육령. 요거 예전에 문제 2번 나왔죠. 그래서 4차는 이제 볼 건 없는데 1, 2차, 3차까지 그 중간에 개정 관련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요거는 뭐 한국사도 연결돼 있지만 역교훈도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책 보면 역교훈에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운동에 보면 이제 국어연구 해가지고 국문연구소 그 조선연구회, 조선학회 이렇게 있는데 그 조선어연구회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조선어학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어학회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선어학회 사건 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제정하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노력을 했지만 도중에 안 됐어.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 영화 나왔죠. 말문이라고. 그래갖고 그때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원고를 뺏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좀 각색이 좀 많이 돼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거의 뭐 희생안에 막 죽음안에 이렇게 그 서울역 그 저기 창고에서 갖다 버렸다 그렇게 돼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갖다 버리긴 버렸어. 그 사람이 버린 건 아니고 그 일제가 이제 압수해갖고 보니까 뭐 필요 없다 생각하고 그 서울역 그 있는 창고에 갖다 버렸는데 나중에 강보구에 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말 큰 사전으로 해갖고 나중에 발견이 되거든요. 예, 요 부분이 예전에 한번 공군역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뭐냐면 있었던 사실을 모두 보시오. 거기 나와 있어. 예, 그래서 요거 연결시켜서 한번 요번에 이제 영화도 나왔으니까 그 나올 거였는데 제가 그 말모이를 받긴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 심파 쪽이야. 그 다음에 역사적 팩트가 안 맞아.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은 울고 있더라고, 막, 그거 보면서. 저거 뭐 왜 울나? 그랬더니, 난 그래서 옆에 있는 그분들이 같이 보신 분들이 역사가니까 얘기를 하니까, 저거 흔해가 안 되겠다. 저거 무슨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그딴 식으로 영화를 만드냐. 근데 지금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대중들이 보는 관점하고 역사 전공자들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 하여튼 한번 떴으니까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작년이니까 남한산성인가? 남한산성 나오고 강해군 나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화하고 뭔가 뜨면 나올 수도 있죠. 이번에 뭐 통일정책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2차 기출에서 한경도에 만약에 발령받을 경우에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런 문제 나왔잖아요. 예. 시사적인 것들은 좀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사 연구도 이제 근데 그게 민족주의 사회경제사학, 실증시사학인데 당연히 민족주의 사학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 안재홍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채호가 많이 나올 것 같죠? 근데 신채호는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고 뭐가 나오냐? 박은식이 나왔어요. 민족주의 사학자 나오면 다 박은식이야. 그래서 한국통상, 한국독립운동지열사 이 사람이 뭘 강조했죠? 혼을 강조했죠.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1930년대는 신민족주의 사학이 있는데 정인보나 안재홍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도한 운동이 하나 있어. 이게 뭐냐? 조선학 운동이에요. 그래서
조선왕 운동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사회경제사학은 뭐 이청원인데 이거는 건너뛰고 사회경제사학에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예요? 백나훈이죠. 예전에 한번 13년 기초에 나왔던 사람이니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정체성론을 반박하고 한국사의 보편성을 강조했고요.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맨날 있는 자본주의 맹아론 있죠? 내재적 발전론. 이 사람이 처음 주장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실증주의 사학은 뭐 진단학회 정도? 그래서 이제 이게 있고, 이렇게 이제 큰 흐름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왜곡 과정에서 보면 이제 그 총독부 직속에 조선사 편수에 있죠?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그 한국사 조선 총독부가 이제 한국사 친민사를 심어줄 때 그 만들 때 제일 마지막 기간이 어디냐? 조선사 편수에. 자, 조선사 편수에서 마지막 완성한 책이 있어. 조선사죠. 요때 조선사는 조선 왕조 역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일본 애들이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조선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조선 역사에 어디냐면 저기 단군 조선 빼버리고 어디부터 출발? 한사군부터 출발해. 그래갖고 쭉 있는데 한사군부터 왜 출발했어? 너희들은 예전부터 중국의 침략을 받아갖고 이제 시작한 나라다. 타율성론 이런 것들 자율적이지 못하다. 사대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실증주의 입각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시했고요. 그다음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출처 왜곡, 그러니까 출처 확인 관련돼 갖고 이렇게 이제 한번 나왔어. 예전에. 그리고 이제 이 시민사학의 주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셔야겠죠. 타율성론, 정체성론, 방파성론 등등등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일제시대 문화사 보면 뭐 이제 그 밑에 그 사립학 규정이 있고 조선교육회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했고요. 요거는 예전에 객관식 기출 때 잠깐 언급됐었어요. 요 조선교육회 부분은 종교 부분 뭐 그렇게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아니고 문화예술 부분은 나오지 않겠죠. 요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복부의 대한민국 수입 부분은 그 뒤에 좀 이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사 흐름 정리 교재에서 보시면 이게 뭐야? 예. 자, 몇 페이지 표 보시냐면요. 이게 어디 갔냐? 일제시대부터 볼게요. 제가 양해 말씀드리면, 이걸 이제, 원래는 그 강주 모임까지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강주 모임에서 이제 그 전북대인가? 전남대. 전남대 쪽에서 이제 세미나실 하나 빌렸거든요? 근데 이게 1시간밖에 못 써요. 그래가지고, 대전 모임에서 다 마무리해야 돼. 지금 이 수많은 것들 마무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촉박해. 그래가지고, 진짜 초고속으로 할게요. 초고속으로. 예, 어디에서 어떻게 예전에 나왔다 정도만 소개하고 넘어갈 테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기본 강의하고 그 주제별 강의 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봐두시고요. 자, 초고속으로 할 테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여기는 1910년대를 볼게요. 자, 1910년대 이제 무단통치식인데, 자, 거기 보면 조선총독부 기구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정무총감, 경무총감, 뭐 사법기구 등등등 보이는데 그 중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정무총감하고 경무총감을 좀 봐주세요. 특히 실권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경무총감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 업무 치안 담당 조선주둔 형병사령감을 견임했다. 그래서 실권은 행정만 담당하는 정무총감보다 더 많았다. 이게 11년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11년도에.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에 이제 그 형식적인 직속 자문기구가 있죠. 중추원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방행정 조직 개편 부분 관련돼서 1910년대에 09년 기출문제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게 있어요. 그래서 도, 부, 군 각각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특히 일제가 이제 최하층 기구로서 면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지방 실질적인 통치기구는 면. 군 밑에 면 있죠. 지금도 면 있죠? 네. 그래서 면장은 주로
군수까지는 일본 애들이 이제 하고, 면장은 이제 친일파들 주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면장했다면, 거의 10중 8구 뭐예요? 친일파들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행정구역 이제 개편을 좀 볼 게 뭐냐면, 도는 그대로 살렸는데, 도 중에 부가 또 들어갔죠. 부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부는 일본 애들이 주로 사는 거주지들을 부라고 했어요. 특수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주로 도시 지역에 이제 부를 이제 했는데, 나중에 지방자치할 때 다른 데서는 대개 보면 협의해서 끝나죠. 근데 1930년대 그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 요때 부를 협의화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바꿨잖아. 근데 왜냐면 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뭐냐면 일본 애들이기 때문에 일본 애들. 그 지금은 없어요. 이 부단단체가. 행정조직이. 원래 일본 애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일본식 행정구역을.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보면, 헌병경찰제도 해갖고, 헌병경찰 의무가 있고, 직접처분권, 그 다음에 이제, 태형령, 이런 것도 있고요. 요때 이제, 무단통치의 실상들에서 안학사건이 이제, 백오인 사건으로 이제 연결돼가지고, 신민대가 해체됐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조선태형령 부분 있죠? 요거 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정책 제1차 조선교육령, 이것도 같이 파악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때 이제 대학교육을 없앴죠. 그리고, 여기 보면 4년제 보통학교. 그래서 예전에 6년제 소학교에서 보통학교 바뀌었어. 보통학교 바뀐 이유가 뭐예요? 요 정도만 공부하면 됐다. 근데 이제 나중에 3.1운동 이후부터는 이제 4년제에서 다시 6년제 바뀌고, 그다가 3차 조선교육령에는 소학교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3차 조선교육 이전에는 이게 이원화 됐어, 이원화. 그래갖고 일본 애들, 그러니까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 교육제도와 그 다음에 조선인들 교육제도가 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3차 조선교육령 1938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내선친 내세워서 일본과 한국을 서로 통합을 시켰죠. 이원화 시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1920년대 문화통치 보죠. 자, 문화통치 배경 뭐 좀 보시고 성격도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문화통치의 내용하고 실상하고 포면적인 것들 그걸 이제 비교했어요. 뭐 고등학교 지식이니까 그냥 너무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인데 이게 1925년에 만들었죠. 원래 일본에서 그 보통선거제가 이제 실시되면서 일본 애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본에 보통선거를 하면 사회주의 세력들이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 막아야 되겠다 해갖고 치안유지법을 만든 거야. 보통선거제를 실시하면서. 근데 원래 일본에 적용되는 법인데 이게 뭐냐면 한국까지 확대된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들을 탄압했고 사회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세력들도 탄압을 했어.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들 탄압한 예가 들면 뭐냐면 조선공산당 해체했죠.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일제시대 때 1차부터 4차까지 만들어졌다. 맨날 이 번번이 그 치안유지법에서 걸려갖고 해체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선공산당 입장일 때는 합법적인 어떤 그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신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족주의 탄압 사례로서 이제 본 게 아까 처음에 언급한 조선 어학회 사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그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와서 이제 그 외에도 뭐 정치 관련법, 범죄 처벌법 있고, 그 다음에 요때 2차 조선 교육령 있죠? 그래서 1차 조선교육 개정, 그 다음에 또 조선 교육령 공포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처음에 4년에서 이제 6년, 그 다음에 이제 고등고등학교나 여자고등학교, 이게 오늘날 중고등학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경성제국대학이 성립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한국역사 지리 시간이 축소되고, 한국어와 한국사 필수 과목이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1차 조선령 교육령이 있다가 3.1운동 직후에 1차 조선령 개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개정에는 한국사, 한국어를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는. 근데 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이게 축소가 된 거야. 그러니까 1차 조선교육령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1차 조선령 나중에 개정이 만들어졌는데, 그 개정량하고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예, 근데 1차 조선교육령은 아예 한국사, 한국어를 배워요, 안 배워? 안 배워요? 예. 자, 그 다음 삼면일교주의를 내세웠다. 그래서 삼면에 이제 하나 이제 공립보통학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때 보통학교 정도 갔으면
좀 집이 어느 정도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돈 주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모이를 보다가 참 웃긴 게, 거기 그 서울역 부근에서 막 뭐냐면 어슬렁 거리는 이제 거지들이나 그 다음에 그 애들이 일본 애들 또 일본어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30년대. 그게 팩트가 안 맞아. 왜냐면 그 당시 보통 학교 정도 갈 정도면 그 10% 정도밖에 안 갔어요. 예, 그 나머지 90% 가지는 못했어, 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야학이나 뭐 그런 데 가는 거죠. 예. 그런데 학교도 안 가는데 일본어 어디에서 배우겠어? 못 배워요. 예. 해봤자 뭐 그냥 인사말 정도만 이제 알고 있고, 그냥 외할머니도 거기에 보니까 일본어는 그냥 인사 정도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 얘기 못해. 그래서 일제애들이 이제 나중에 30년대, 4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동원할 때 대부분 일본말로 하려니까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야. 한국말 쓰고 한글 쓰면서 붙여가면서 동원을 했던 거야. 근데 다만 이제 관공서나 그 다음에 이제 학교는 일본어 쓰도록 했지. 근데 그 당시에 뭐 중학교 정도 갈 정도면 상당한 엘리트예요. 전 인구의 몇 %면 2, 3%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좀 약간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 자, 하여튼 3면 1교주를 했지만 그렇게 뭐 진학률이 많지는 않았다.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민족 분열 정책을 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친일파 양성화구나 자치운동, 예, 참전 자치론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일제시대 때 경제정책을 보면 10년대에 이제 해사령이 있죠. 해사 있고, 그 다음에 산림령, 그 다음에 농업정책인데, 농업정책 관련돼 갖고 이제 볼 게 뭐냐면, 요게 18년 기출문이 나왔죠. 1910년대. 요게 어디 있냐면 특강에 있어요. 구특강, 신특강. 그 내용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쌀은 일본인들 입맛에 맞는 조신력 같은 몇 가지 제한된 품종을 강제 보급했고, 면직업은 이제 미국 쪽 육지면들을 고급 면화를 이제 재배하려고 강제 재배했고 등등 있는데, 그냥 견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란 뽕나무 강압적 보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이제 생산한 목화를 이제 생산을 해서 일본 애들이 미국에 갖다 팔려고, 유럽에 갖다 팔려고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일제가 그 주요 생산품이 뭐였냐면 생사나 목화였어요. 그걸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갖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 재배하도록 한 거예요. 강제로.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삼매증식계획. 요것 또한 2번 정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명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 배경도 알아두셔야죠. 그 다음에 09년에 이제 99년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그 토지 개량 사업과 농사 개량 사업. 그러니까 삼매 증식 계획 과정에서 토지 개량 사업과 농사 개량 사업 이게 두 가지였는데, 그래서 토지 개량 사업 같은 관계 시설 개선, 뭐 지목 전환, 개간, 간척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되고, 자 농사 개량 같은 경우에는 품종 개량, 비료 생산 증가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자, 그 결과가 예전에 한번 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증상량이 계획량보다 적은 가운데 수탈량이 많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의조합에서 이제 지주 중심 운영이 됐고, 그 다음 총독부 권력과 지주의 정치적 결합. 게다가 점점 타협적 민족주의화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 미국의 단자용 농업 생산 구조가 확립돼서 자연적 경제 변동이 취약했고요. 이때부터 이제 소작쟁이가 빈발되게 돼요. 그래서 농민운동이 본격화되고, 그래서 조선 노농촌 동맹이 결성돼. 그래서 1920년대 소작쟁이가 많아졌거든요. 그거는 무슨 계획 때문에 그러냐면 삼민 징식 계획 때문에 그래요. 1930년대 소작쟁이가 많은 거는 신간회가 해체된 후에 사회주의 세력이 농민조합을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약간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신간회를 볼게요. 신간회는 이제 일단 그 민족주의 내와 사회주의 진영 간에서 수호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창립됐고요. 민족주의 진영에서 이제 신간회 창립에 큰 기여를 했던 단체는 조선민흥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단체에서는 정우회라는 단체가 있죠. 그래서 이 정우회 선언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료들 꼭 찾아서 보세요. 그래서 신부생 같은 경우에는 사료를 찾아가서 공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신간회가 이제 결성이 됐고, 그 다음에 신간회 강령, 요 세 가지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신간회 이제 활동 내용을 보면 자치운동, 규탄, 그 다음 한국 착취기간 철폐, 한국인의 특수취재법 폐지 등등
이런 것들 이제 몇 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간해체 과정. 그래서 이제 신간해체 과정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강주학생 운동위에 민중대회 개최 시도를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지도부가 바뀌었다는 거. 강경파에서 온건파로. 그런 것들이 이제 타협주의 경향을 다시, 내세워서, 내포돼가지고 이제 사회주의 세력부터 외면받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 그 조선공산당은 누구와 또 연결되어 있냐면, 코민테르만 연결됐어. 그래서 코민테르 지시에 따라 신간을 만들어주고 해체되는 그거 상당히 영향이 커요. 그래서 그 당시 코민테르의 노선 변화가 12월 태제와 9월 태제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간의 이제 해소 이후의 투쟁 방향, 민족주의는 개장주의에 대해서 친화됐고, 사회주의는 이제 적색 농민조합, 적색 노동조합으로 개편이 됐다. 그 다음 의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합적 민족주의 세력이 결합한 최초의 민주화 협동단체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예전에 한번 요거와 이제 관련된 게 근우회거든요. 원래 신간의 그 자매단체가 근우회잖아요. 자, 신간의 자매단체이기 때문에 자화합작 조직이 있죠. 신간은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신간, 근우에 나오고 그 안에다 이제 사료 넣고 가로치기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들어갈 그 단어가 뭐냐, 용어가 뭐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민족유일당 운동을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민족유일당 운동 엄밀히만 틀려요. 왜 틀리겠어요? 신간회, 그 다음에 그 근우회. 이건 단체지, 당이 아니야. 당. 민족유일당 운동은 엄밀히만 어디에 있었냐면 중국 관내에서 했던 거고, 1930년대. 여기에서 했던 건 단체예요. 그래서 이거는 좌우합작 운동,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예, 좌우합작 운동해야지, 민족유일당 운동은요, 맥락은 맞아. 흔히 그렇게 쓰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그리고 다 틀렸다고 해요. 그 민족유일당 운동 이렇게, 쓰신 분들은, 그 좌우합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야지만 맞게 해줬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요번에 이제 사료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료형 문제들이, 제가 좀 앉아있을게요. 다리가 아파, 제가. 제가 원래 이제 이번 년부터 빔을 이제 좀 사용하게 됐어요. 하도 이제 말려만 떠든다 해갖고 거기 댓글 달아놔서 보여주기 이제 하면서 하는데 그 빔을 이제 그 샀거든요. 그 LG 거 좀 좋은 만 한 80만 원 주고 샀어. 그래서 여기 스크린 내리면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게 주문이 다음 주에 온다고 해서 못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학교 걸 쓰다 보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이 되잖아요. 너무 불편해. 그냥 앉아야 되잖아, 제가. 그럼 앉지 못하잖아, 이거는. 봐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2시간, 3시간 동안 서 있으니까 다리가 아프더라고. 이거 자지도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의자가. 근데 여긴 딱 맞네. 걸터 앉으니까 진짜 좋네요. 네, 좋은 것 같아. 네, 한남대가 상당히 이런 측면에서 배려해 주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제 얘기 계속 할게요. 예. 자,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있는데, 민족주의는 이제 개량주의가 됐고, 이거 얘기해. 하여튼 그거 좀 사료용 문제가 있잖아요. 그 얘기하다가 말했는데, 사료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어 쓰는 게 있어요. 그 용어는, 요번에도 그렇지만, 웬만하면 정확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쓰면 안 될 것 같아. 요번에 대간이라고 쓰고 있는데, 대간은 안 쓰고 사원부, 사관원, 이런 것들 쓰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듣기로는 대간만 딱 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왜냐면 이 용어는 여기 딱 들어가는 것들을 써줘야 돼. 비슷한 걸 쓰면 안 돼. 네. 그래갖고 그건 이제 사료를 많이 보면서 익혀야 되는데, 이런 문제의 유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 뿌셈 있죠? 신뿌셈. 그거 많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뺏겨내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시고 지금 게시판을 보니까 거의 신뿌셈이 거의 대세? 그래서 중세, 근세, 근현대는 진짜 신뿌셈을 파고 들어야 돼. 자, 하여튼,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조선교육회와 물산장려인데, 조선교육회는 예전에 09년 기출문제 잠깐 언급됐던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물산장려 운동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2번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배경. 그래서 이제 있고, 특히 이제 일본의 상품의 관세 면제, 이런 것들이 자구체고 물산장려 운동을 전개했다.
그 일본 애들 우리나라 통합하면서 왜 간세를 없애지 않고 20년대에 없앴냐, 23년에.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막 먹으려고 할 때 얘네들도 누구 눈치를 봤냐면 미국이나 이런 유럽의 눈치를 봤어. 왜냐면 그 당시에 일본도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나 등등 나라에게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있었거든. 그 개정을 해야 돼. 근데 한국은 먹으려고 좀 야만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 얘네들이 야만국이라고 평가해갖고 개정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그런 나라들 눈치를 보다 보니까 한국을 먹을 때도 좀 우리 입장에서 좀 그렇지만 좀 약간 계획적이고 절차를 밟아가면서 먹었던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을 먹고 나서도 미국하고 영국 신기를 안 건드려고 간세를 계속 뒀어요. 왜냐면 간세를 해체시켜버리면 어떻게 일본 제품 그대로 놓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일본이 어느 정도 이제 한국 지배를 완성시킨 해인 1923년에 가서야 간세를 면제시킨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일본의 값싼 물건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자구체고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을 펼치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면제국가가 주주는 제외됐다는데 요거에 대한 이유는 안 나왔더라고. 간세 중에 왜 면제국가 주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면제국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냐면 노동단가가 좀 가잖아요. 지금도 그치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물건 만들죠. 그 당시 일본의 노동자의 노동임금이 우리보다 더 비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가격 경쟁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주류는 요것도 이제 뭐라 할까요? 아이고. 주류도 이거는 약간 술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주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왜 멸치했는지. 교과서에 안 나와 있어. 이 부분은.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목적은 이제 국산품 장려와 근검 저작을 통해 민족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고, 주도했던 내용은 이제 기관은 조선물산 장려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작회라는 단체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물산 장려의 흐름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예,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는 생산 증식론, 그 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토산품 장려론.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계가 되게 많죠. 그래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생산 물가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인의 자본과 계급 이득만 챙긴다. 그래서 사회주의계를 비판했죠.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이에요. 사조와 함께. 그 다음에 그들 중 이제 상당한 수가 또 친일파하고 이제 연결됐어. 예, 그래가지고 일제와 이제 타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게 반발해서 그 조선민흥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죠. 이 조선민흥회는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신간의 창녀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 진영에서 사회주의 세력을 이제 수통할 때 조선민흥회라는 단체들 이제 주도를 해갖고 했거든요. 반대쪽 사회주의 입장에서 민족주의를 통합하려는 단체는 뭐예요? 정우회죠. 그래서 조선민흥회와 정우회 관련된 사유들은 꼭 푸셈해서 보셔가지고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농민운동 온데 이제 농민운동 배경, 그래서 농민조합 결성해갖고 이제 있고, 아까 했지만 이제 조선노동총동맹이 두 개로 1927년에 노동총동맹이나 농민총동맹이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요거죠. 1920년대와 30년대 농민투쟁 비교. 그래서 1920년대는 경제투쟁으로서 농민의 어떤 생존권 투쟁에 집중됐고, 1930년대는 이제 식민지배를 부정한 항일민족운동을 계급투쟁이었고, 사회주의와 결합되고 비합법적인 어떤 투쟁이었다. 정치적 투쟁이었다. 그래서 둘의 성격 비교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농민투쟁도 그렇지만 노동운동도 마찬가지. 20년, 30년 달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이점 같이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조선농지정 외워두셔야죠. 이게 3번 언급됐었어. 02년, 09년, 10년. 그때는 조선농지정이 이제 뭐냐면 명칭 정도 쓰라는 거? 요 정도만 이제 나왔는데, 나중에 제 생각에는 이거 나올 때, 조선농지정 내용까지 쓰라고 나올 것 같아. 농지정까지는 이제 명칭은 이제 몇 번 됐으니까. 그래서 이건 농촌진흥운동의 어떤 목적 아래에서 여러 가지 농업 관련된 입법 중에 하나로서 조선농지정을 이제 실시했다. 그래서 조선농지정 외에도 그때 자작농지 설정 사업, 조선 소작 조종령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조선농지정은 이제 보면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죠.
그래서 소작이라는 용어는 좀 약간 뭐냐면 정근대적이다. 그래서 임차인이라고 이제 한 거야. 그러면 지주는 이제 그렇죠. 지주는 뭐라고 했어요? 거꾸로 임대인이 되는 거죠. 예, 임대인, 임차인이라는 법률 용어로 이제 사용하고, 그다음 마름의 중간 수탈을 방지하고 소작 기간도 3년 하로 딱 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을 맺으면 3년 동안 보장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것도 좀 문제가 뭐냐? 지금 비정규직이 문제 똑같은 거죠. 2년 동안 하면 2년 동안 이상 넘어가면 정규직 전환해야 되잖아. 그러면 몇 년까지만 계약하겠어요? 2년만 하잖아. 마찬가지로 3년만 계약하는 거야. 3년만. 하여튼 그렇지만 뭐 3년까지는 보장을 받았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호적을 소유권 이동에도 호적을 지니고 전세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소장료 감면 청구권을 법제화시켜. 예전에 으쌰으쌰만 했는데 으쌰으쌰 하기 전에 이제 한번 합법적인 절차를 봐서 소장료 청구를 이제 뭐냐면 간에 신고를 하면 우리가 조절해서 좀 해주겠다. 자, 이런 내용들 구성된 것이 조선 농지정이에요. 그래서 조선 농지정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내용 꼭 외워두세요.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심부셈에 있으니까 사료도 꼭 이제 저희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와서 1910년대 국내 민족 독립운동 오면 마지막 의병장인 최은원이 1915년에 잡혔죠. 그 다음에 그 당시 비밀결사 조직이었는데 요때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어. 복벽단체하고 또 하나가 공화주의 단체야. 이거 교과서에 나와요. 복벽주의 단체로서 제일 중요한 게 독립의군부죠. 마지막 그 무장단체. 그 다음에 이제 공화주의자로 유명한 게 대한강복회요. 그러니까 두 개 단체의 활동 내용 등 명칭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결국에 1910년대 이후부터 사회운동 이후부터는 뭘로 통합됐죠? 공화주의자한테 통합이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그게 또 나왔는데 대개 보면 이제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냐 대한민 국민회에서 신한민부 있죠. 신한민부에서 그게 가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있잖아요. 가정부가 무조건 나오면 이건 뭐냐면 복벽단체가 아니라 공화주의 단체야. 왜 공화주의 단체겠어요? 조선왕조는 인정하는 게 복벽주의 단체잖아. 그러니까 가정부를 만들 필요가 없겠지. 근데 가정부를 만들자는 거는 이제 조선왕조를 부정하고 새로운 걸 만들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공화주의죠. 결국에는 3.1운동 이후부터는 뭘로 이제 기결됐다? 공화주의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도 공화주의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이유는 제 생각해보니까 복벽단체가 이제 약간 10년대 있었던 거 뭐냐면 고종이 그래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고종이. 근데 고종이 죽고 그 다음에 순종밖에 없잖아. 근데 순종은 좀 약간 그 구심점 역할을 하기가 좀 그랬어. 얘가 좀 나약하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그냥 공화주의 넘어간 것 같아.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자, 1910년대 국외 민족 독립운동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특징 보면 이제 쪽이 보면 단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뭐 단체 전투는 다 외워두셔야 돼. 그러니까 10년대나 20년대는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가는데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죠. 여기 표에 북만주 지역, 남만주 지역, 연해주. 그래서 이제 독립국 기지로서 이제 북만주는 한흥동 있고, 그다음 남만주 삼원보, 그다음에 연해주는 신안촌 있고요. 자치기관이 쭉 나왔죠. 근데 여기 자치기관이 있는데 되게 단체들 많은 것 같은데 줄기는 거의 한 줄기예요. 그때마다 이름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이제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성명회 했죠. 성명회는 이제 우리나라 독립을 이제 알리고 그 다음에 항일 병탄을 이제 뭐냐면 대알리기 위해서 성명회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정치적 색깔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탄압을 받으니까 이름을 뭘로 바뀌냐면 건어표로 바꿔버려. 그리고 나중에 대한이 이렇게 이름을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똑같은 단체가 계속 이름이 바뀌어가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야. 이 당시에는. 그 다음 군정기관은 군사 단체들이 있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나왔던 것이 봉오동 전투죠. 대한독립단. 그 다음에 이제 청산리 전투인 북로 군정서군 이렇게 이제 명칭도 있고 학교들이 쭉 나와 있죠. 그 중에 이제 학교에서 좀 기억할 게 신흥학교 있어. 신흥무관학교 유명하죠. 요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돼? 지도도 파악해요. 지도 역사과. 그 역사과 부도를 파악해갖고 거기에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와서
제가 이제 여기에 역사과 부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발제해갖고 이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대한인국민회가 있어요. 대한인국민회. 미국에서 활동했던 그 단체인데 이 단체가 제일 돈이 많아요.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인환 정명회 스티븐스 저격 사건 이후에 이제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서 대한인국민회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활동도 해요. 그래서 국외 독립운동 중추기관 역할을 하고 간도 연해주 독립운동도 지원하고 임시정부 설립에 큰 노력도 하고 특히 요 주도권을 장악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승만이 장악하죠. 그래서 이승만이 돈줄이 많아요. 돈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하면서 이승만이 한 번씩 다 대통령하고 뭐 총재 올라가고 다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넘어가서 이제 그 3.1운동 이전에 해외 독립선언서 볼게요. 3.1운동 자체는 이상하게 문제는 안 나오더라. 이게 문제가 쉬워서 그런지. 근데 대동단결선언이나 모독립선언이나 이팔독립선언은 상당히 중요해요. 요거 세 개는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대동단결선언은 이제 신한혁명당이 이제 신해혁명당이 아니라 신한혁명당이에요. 예. 자, 신한혁명당이 상해에서 발표했고, 그래서 이제 주권 불면로 국민 주권설. 그래서 원래 신한혁명당은 복벽주의 단체였어요. 근데 이걸 깨기 위해서 이제 뭘로 바뀌냐면 공화주의 단체로 바뀌게 돼요. 그 공화주의 단체로. 그 다음에 민족유일당 운동을 제안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 모호독립선언 같은 경우에는 중간단, 나중에 북로공정서군 이름 바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은 뭐냐면 외교 독립론이 아니라 전쟁을 독립하자. 그 무장투쟁론. 요번에 이제 임시정부에서 나오는 무장투쟁론 있죠? 자, 하여튼 28 독립선언에서는 그 조선청년 독립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3.1운동이 직접적으로 도화선이 됐던 것이 28 독립선언서예요. 그 유명한 이제 이강수가 초안을 만들었죠. 그래서 교과서는 28 독립선언서를 상당히 좀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28 독립선언서도 그 내용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볼게요. 최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들이 많이 나와.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하고 저기 이명박 때는 좀 안 내더니 요 최근에 이제 많이 나더라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자, 임시정부에 이제 가 이제 3.1운동 이후에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가 이제 세워졌는데 그때 하나로 합치자는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연해주의 국민회의, 그 다음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서울대 한성정부. 그 중에 법통은 어디에서 계승됐죠? 한성정부에서 계승됐죠. 이게 기출문제 나왔죠. 그 다음 임시정부 통합 문제 해가지고 위치 문제 해가지고 이제 논의를 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하이 중심론, 또 어떤 사람은 만주안 이렇게 했는데 어디가 이제 채택됐죠? 외교가 편한 상하이 이렇게 해갖고 이제 채택됐고요. 자, 임시정부 체제는 처음에는 대통령 중심제, 이승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신헌법 만들고 독립운동 방향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통제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임시정부 처음 활동은 뭐냐면 외교 독립론이에요. 그래서 요번에는 무장투쟁론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서문적인 거고 실제적인 활동은 초창기 때는 어디에 초점 맞추냐면 외교 독립론에 초점 맞췄어요. 외교 독립론.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나중에 해체되고 그런데 자. 국내 연락조직으로서 연통제와 교통국이 있는데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연통제와 교통국이 좀 초기 때만 있었다가 국가가 어떻게 돼요? 발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돈줄이 끊어지니까 임시정부가 뭐예요? 시찬 거죠, 이제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뭐 독립운동 자금 조달 방법 있죠. 그 다음에 군사활동.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군사활동인데 그래서 지침이 독립대전쟁. 그래서 독립대전쟁을 쓰면 이제 거의 맞는데 내 생각에는 무장투쟁론까지 맞게 해준 것 같아. 요거는요. 요거는 어디 나왔냐면 제가 찾았는데 거기 그 국편에 있어요. 국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낸 것 같아. 보니까 사주 찾아가고 이게 틀려고 낸 거지 완전히. 그래서 이제 1920년대 활동에서 이제 그 초창기 때 그 강복군이 아니라 거기도 군사 편제에 관련해서 1920년대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서울 군전소구나 북로 군전소를 편제했는데 이거는 임시정부가 만든 부대는 아니에요. 예전의 부대들을 그 임시정부 이제 들어가면서 임시정부에서 이름을 불려준 거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국내 강복군 총령을 설치하고 남만주의 육군 참의부 편성하고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거 쓰시면
웬만하면 맞게 해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자, 외교 활동은 임시정부 활동의 초창기 때 초점이 됐던 건데, 그래서 강대구 외교관을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8위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의 워싱턴 구미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사료 편찬서 부분 있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요때 누가 활동했냐면, 박은식이 활동했어. 그래서 박은식이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발견했는데, 그래갖고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조선사 편찬할 때, 그 조선사 그 편찬 서에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불량성이었던 역사학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때 불량성이는 뭘까요? 일본 애들 입장에 불량스러운 조선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때 얘네들이 이걸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 그래서 요것도 이제 사료편찬서 활동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노선 갈등이 국민대표회에서 폭발돼 나오죠. 이 국민대표회의가 이제 17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개최 배경을 보면 이승만이 외교활동을 주겠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거기에다가 이승만이 국제혁명의 위임통치서를 제출했어. 이게 이제 제출 시점이 어디냐면 사회운동이 끝난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요. 그러니까 3월 8일? 9일날? 그러니까 임시정부 만들기 전이지. 임시정부 언제 만들었죠? 요번에 이제 그 역사전에 나오던데, 예전에 뭐 4월 20일인가? 24일인가 했더니 4월 11일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4월 11일. 임시정부 만들어진. 예. 나올 리는 없겠지만. 자, 하여튼, 임시정부가 4월 11일에 만들기 전에 올렸던 거야. 그래서 윌슨한테 올려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국제혁명에 위임 통치하자, 신탁 통치하자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안 알려졌다가 후에 알려진 거야. 몇 년 후에. 23년이야, 24년에. 그러니까 임승만이 외교활동에서 나는 성과를 거뒀으면 그냥 묻혀졌겠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잖아, 지금. 외교독립론이. 그러니까 이게 폭발돼 나온 거지. 그래서 신치어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그래서 신치어가 그 유명한 말 냈죠. 그래서 이만용은 있는 나라 갖다 팔았는데 이승만 없는 나라까지 갖다 판다 하면서 비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임시정부 밖에 국민대표회의를 이제 개최를 해갖고 임시정부의 정치 문제를 논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했는데 이게 제대로 논의가 잘 안 됐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창조파, 개조파, 형상 유지파,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잘 안 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민대표회의만 나왔는데 국민대표회의의 논의사항도 나중에 나올 것 같아. 이 부분도 좀 어렵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0만 세 운동, 강주학생 운동을 보면 이건 잠깐 이제 객관식 때 언급됐는데 60만 세 운동의 배경, 거기에 60만 세 중심이 뭐냐면 주도세력을 좀 보실 필요 있어요.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결합된 자화합작 운동이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디에도 영향을 미쳤냐면 신간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죠. 창설에도. 자, 그 구호 내용들 보시면 이제 되게 경제적인 측면이 되게 많죠. 이거는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회주의 세력들, 이런 것들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 강주학생항일 운동은 이제 신간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터진 건데, 그래서 그 당시 학생들 항일결사 조직, 동맹호학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결합이 돼갖고 그 일본 남학생이 한국 여학생 신홍사건을 계기 위해서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주장 내용들은 이제 60만 세 운동하고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신민주의 교육 철폐, 일제타도, 민족해방 이런 것들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간의 강주 학생 운동 후원을 제가 조사단을 파견했죠. 근데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일제가 이제 나중에 민중대회까지 이제 하려다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탄압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지도부 교체가고 이런 것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 올게요. 20년대. 자, 20년대는 10년대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3.1운동 직후에 국내 진공작전들이 이제 행해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유명한 전투 두 개가 나오죠.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 그래 같은 1920년대 20년 일어났어. 근데 봉오동 전투는 20년 6월달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는 20년 10월달에 일어났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6월달, 10월달 이게 몇 달 차이야?
4달 차이죠? 근데 4달 차이에 따라서 그 1점이 왔다 갔다 했어. 그래서 그 1점을 지금 해가지고 한 사람은 1차 합격할 가능성이 되게 높았고, 또 못 쓴 사람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 봉오동 전투죠, 답은. 왜냐면 거기 1920년 6월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틀리다고 낸 거지. 근데 봉오동 전투는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온 거야. 응. 청산리 전투도 그렇죠. 그게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사료의 그 내용이, 그게 뭐냐. 대부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두 개를 이제 했다가, 헷갈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잘 찍으면 뭐 1점 받는 거고, 못 찍으면 어떻게 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하여튼 봉오동 전투가 나왔고 대한독립군이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청산리 전투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북로국룡서군이 주도를 했다. 그 다음에 간도참변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일부가 어디로 이동했어요?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죠. 그래서 무슨 사건이 터지죠? 자유시 참변이 터지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냐면 만주에서 이제 활동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통합 3부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3부는 나눴다가 3부 통합운동 제대로 안 됐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래서 그 산하부대가 이제 한국독립군하고 조선혁명군인데, 그게 이제 30년대 초반에 만주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게 돼요.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지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면 11년 기출문제에 바대사 유적지하고 같이 나왔어. 이 부분이. 그래서 한번 시험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이요. 자, 여기에 보면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주도를 했고요. 중국 위용군과 함께 영농가 전투, 흥경선 전투, 신계정 전투 이런 것들을 했고요.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이라고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 그래서 중국 호도군과 함께 쌍성보, 사도해자, 동경성, 대적, 자정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3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이들이 이제 그 산해관 이남 쪽으로 내려와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제가 이제 그 1930년대 이제 중국 내 민족연합전선이었고 이제 만주하고 그 다음에 중국 관내에 일어났던 여러 이제 그 운동단체나 부대의 활동 내용들을 정리해놨어요. 이 도표로. 이게 쭉 있죠?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이게 되게 복잡해. 그래서 근현대사를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지금 30년대, 지금 30대 초반 분들이 이제 7자 근현대사 교과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요거 정리하여 상당히 골치가 아팠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요거 정리할 때 그 누구지? 최태선 선생님. 되게 정리가 잘해가지고 이때 부각된 분이죠. 그래서 그 아주 도표해갖고 잘 정리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되게 명성을 떨치신 분인데, 자, 하여튼 그 단체들, 부대들 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명칭만 기억해도 돼요. 조선의용군, 조선의용대, 그 다음에 조선민족전선연맹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1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 요거 30년대 중국 관내에서 활동했던 여러 단체들, 그 다음에 군대 명칭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명칭을 정확히 기억해야 돼. 명칭 무슨 전투 단체 뭐 이름 이런 것들만 나오잖아. 제일 유치한 것들. 예. 그러니까 채점하기 편한데 이런 데만 골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 이제 요즘에 논술형도 없어지고 다 서술형, 약술형, 단답형 나오잖아요. 되게 짤막한 데서 나오니까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 암기 정도 이렇게 이제 원래 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닌데 점점 암기 과목 만들어놔요. 시험제도 이루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거 암기할 때 어떤 식으로 제가 하고 있냐면 그 여러분들 영어 단어장 있죠? 단어장 형식으로 해갖고 쫙 적어놓으세요. 그 석에 있는 여러 명칭들, 이름들, 그 다음에 요거 달달 외우는 거야. 그냥 단어장으로. 그럼 내용 알 필요 없지. 그냥 이름만 해갖고 쓰면 1점 버는 거잖아. 뭐 그렇잖아요. 코린토 동맹? 그거 왜 만들어진지 알 필요 있어 없어요. 배경 나오는 코린토 동맹만 외우면 돼. 근데 그거 못 외워갖고 1점 그거 떨어지고 계속 지금 재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장수하고. 예? 그러니까 명칭만 달달 외우는 것도 그러니까 시성비라고 해서 시간 대비 성능 효과면에서 제일 높은 것 같아. 이 부분에서.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임시정부 활동 있죠? 그 앞에 있었던 임시정부 활동은 이제 그 1920년대 활동이고요. 여기는 30년대, 40년대 활동인데, 특히 40년대 임시정부 활동에서 이제 기억할 게 강복군의 구문이에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16년도에 이제 강복군의 활동들이 쭉 나왔는데, 자, 일본의 선전포고, 했고, 왜 했겠어요? 대일전쟁의 전개함으로써 전후 연합군의 지위를 획득하려고 했고요. 그 외에도 영국군과 연합을 했고, 인도 미얀마 전선, 인파 전선에 이제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 국내 진공작전을 했죠. 그래서 미국 전략, 정보처였던, 그래서 이제 특수훈련을 받은 한국 강국군이 국내에 침투할 계획을 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일제가 패망해서 무산됐다. 이 OSS는 어디냐면 우리가 CIA에 있죠. CIA 전신기구예요. 여기. 자,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합작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1927년부터 해갖고 28년 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좀 눈여볼 게 이제 28년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삼부통합운동을 하려고 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1932년에 중국 관내에서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졌죠. 김홍봉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36년 만주에서 동국항일연군이 결성됐어. 그래서 거기에 조선인 그 뭐냐면 부대들이 조국 강복회를 만들죠. 그래서 이 조국 강복회가 이제 국내에 있는 천도교인들과 손을 잡고 국내 진공작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때 이제 활동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일성이죠. 보천보전투 이런 거와 연결시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 안에서도 상균주의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합작을 하려고 했고 등등 그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조성화 상균주의 이거 외워두셔야죠. 08년에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자, 조성화 상균주의는 인균, 족균, 규균 이렇게 나오는데 세 개가 균등해야 된다. 그래서 인균은 개인과 개인 간의 균등으로서 정치, 경제, 교육. 그래서 정치는 여기 보면 보통선거제. 그 다음에 그 경제는 뭐 대생산 기관의 국유화, 토지의 국유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교육은 뭐냐면 의무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하자고 했다.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 사이의 균등, 민족 자결.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은 뭐 이런 것들 쭉 상호 간섭과 침탈의 금지 등등 있는데 대개 이제 그 상균주의 하면 여기 정도만 한정돼서 보더라고. 개인과 개인의 균등.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요 세 가지는 그냥 외워두세요.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연구해갖고 아까 조선 연구회, 조선 어학회 이렇게 했는데 시험 문제 나온 게 조선 어학회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제 조선 어학회 사건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려고 시도했다가 나중에 이제 강복 후에 편찬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사학 보면 배경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신민사학을 대응해서 민족사를 수호하기 위해서 했고, 그다음 우리 역사의 주체적 발전과 민족의 자주성을 보양시키려 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박은식이죠. 그래서 박은식이 쓴 대표적인 책이 한국통사하고 한국독립운동 지열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국가를 구성한 요소를 혼과 백으로 보고 백보다는 혼을 강조했어. 혼. 그래서 혼을 강조했다는 부분이 2001년도에 나왔어요. 관련된 사료 좀 기억을 해주시고 한국독립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여기 이제 있는데 그 좀 내용 구성이 좀 달라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신채호는 그 고대사 연구는 좀 주목했는데 신채호 독사신론, 뭐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등등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아까쯤에 언급했지만 그 기출은 잘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은요. 자, 그 다음에 정인보 하면 뭘로 생각해야겠죠? 이 사람은 뭐냐면 정인보, 문희평 이런 사람들은 무슨 운동? 조선화 운동.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고. 자, 신민사관은 거기 이제 주도 조직이 있죠. 그 중에 맨 마지막 조직이 어디냐면 조선사 편수예요. 이게 08년 기출문제 나와가지고 조선에 이제 조선사 편찬위원회라고 예전에 이제 있었던 조직이 있는데 이걸 학대 개편해서 조선사 편수위원회를 만들고 조선사 편찬위원회에서 만들었던 조선사를 이때 완성을 시켰어. 조선사 편수에서. 그래서 이제 조선
민족정신 말사가 식민통치를 합리화시키는데 이용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내용들,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 그리고 이제 일제 주장과 그거에 대해 비판 내용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타율성론은 이제 아까 이제 한국 역사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타율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했고, 정체성론은 한국 사회는 근대 사회로부터 이행에 필요한 봉건 사회밖에 거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대만 있고, 중세는 건너뛰고 근대를 하는데, 근대 누가 시켜준 거야? 일본 애들이 시켜준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게, 아까 백나온이 자본주의 맹학론 있죠? 그래서 백나온은 우리나라 중세가 있다. 그래서 보편성 있고, 자본주의 맹학론을 주장해서, 너네들이 우리를 근대화 시키기 전에 씨앗이 보인다는 거야. 내버려뒀으면 우리 내재적 발전에서 근대화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교과서에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여러 가지 흐름도 있죠. 근대화 흐름들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항상 당파가 강해서 단결을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이제 대립된 개념으로서 이제 당파가 아니라 이게 뭐다? 분당이다. 분당설 나오죠? 예.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사회경제사학은 유물사관인데 이제 대표적인 학자는 요 한 사람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백나온. 그 외에는 기억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주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사회 발전 과정을 세계사적 법칙성에 맞춰서 설명했고 중세에서 부재나 봉건사의 부재를 거부하고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중세 발전 단계로 봤다. 그래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이제 일종의 정체적인 시각에서 이제 접근한 건데 이걸 이제 발전 단계 한 인식으로 봤다는 게 좀 특징이죠. 자, 그 다음 실전사학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문헌사학이야. 그래서 진단학교가 대표적인 거죠. 오늘날 말하는 이제 학계의 주요 학자들은 되게 선생님의 선생, 스승의 스승이 다 진단학계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 다음 신민족주의 사학이 있는데, 신민족주의 사학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앞에 있었던 문헌고중학, 사회경제사학, 민족사학을 다 합쳐놨어. 그래갖고, 계급적 모순도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대외적 민족의 자주성도 회복하려고 했고,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안쟁홍하고 손진택이에요. 이 사람은 좀 외워두세요. 이 사람은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이게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손진택 같은 경우에는 대내적 사회발전 논리와 대외적인 민족 성장 논리를 결합해서 계급의 생명은 짧고 민족의 생명이 길다. 그렇지만 계급투쟁보다는 민족 균등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어디에 활동했냐면 해방공간 시대 때 활동했어요. 해방공간은 몇 년에서 몇 년까지야? 1945년에서 48년. 좌우가 대립했던 시대죠. 그러니까 좌우를 어떻게 끊어내려고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는 조선왕 운동 있죠. 1930년대. 그 일제가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하니까 우리 거를 지키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자 하면서 등장한 게 조선왕 운동인데 조선의 고유할 것이 뭐냐? 근데 너무 고유한 것만 찾으면 안 되죠. 고유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보편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세계사적 보편성.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부각이 되고 시각하면 당연히 누구겠어요? 정약용이죠. 그래서 정약용의 여유당 정서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부각이 되면서 이제 했던 운동이 조선왕 운동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주도했고 일부 사회주의들이 이제 거기에 가세를 냈죠. 자, 내용을 보면 민족적 특수성에서 출발해서 세계사적 보편성을 합의했다. 민족적 국제적 민족주의를 내세웠고 계급혁명을 반대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혁신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특히 이제 시각에 관련된 말을 했다. 시각이라는 말은 원래 예전부터 시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과 다른 새로운 학문.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한 조선 후기 때 근대적 의미의 시각이라는 개념은 언제 정책됐냐면 1930년대 이후부터 정책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요거는요. 자, 의의가 예전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시각의 의미가 부각되고 그 다음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을 합의를 지향하고
그 다음 민족의 고유성과 학문적, 사상적 방법, 재정립하면서 민족의식을 심화시키고, 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좀 쉬었다가, 그 현대 부분을 이제 넘어갈게요. 현대 부분을요.